지금 보시는 영상은 당권 경쟁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악수를 청했음에도 이재명은 자신의 휴대전화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바라보지 않고 오른손으로 악수를 받는 장면인데요. 때문에 이재명이가 노룩 악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이 이른바 노룩 악수는 7일 제주시 호텔 란타에서 열린 민주당 8.28 전당대회 순회경선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나왔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순회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박용진 의원을 향한 이재명의 불편한 심기가 부지불식간에 드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6일 강원 원주와 대구 합동연설회에서는 박용진 의원과 이재명이 서로의 연설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언급하는 등 신경전이 절정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노룩 악수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어대명, 즉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구호에 심취해 거만해진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노룩 악수가 찍힌 사진을 공유하고 동료 의원이 악수를 청하는데 일어나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영혼 없는 노룩 악수에 제가 다 민망해진다고 힐난했습니다. 이어 무조건 잘했다. 두둔하는 반지성주의 팬덤에 경도된 것인가라며 승자의 여유를 보여달라. 그래야 민주당만의 대표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TBS 없애려다가 시장직도 뺏길 수도 있으니 모든 것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고 멍멍이가 무엇이닌 소리를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이 옛날에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으려다가 시장직을 뺏기지 않았느냐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JTBC 뉴스룸을 통해 TBS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 예산 지원 중단을 감수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개소리하고 있네라며 TBS는 본래 목적대로 운영하고 정치 방송을 하려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말던가 해야지 편향된 방송으로 하니 당연히 혈세 지원 안 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왜 또 헛발질 하는지 딱한 사람이네. 못된 게 개밥그릇은 빼앗아도 된다고 힐난했습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던 국민의힘 정미경 의원이 8일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향후 이준석과의 공동행동 여부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등 이준석이 더욱 고리무원이 돼가는 양상입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당의 혼란을 막아보고자 노력했지만 부족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이나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게 먼저라 생각했다. 당과 나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 밑거름에 저희 선택이 필요하다면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우리는 내홍이나 분열로 국민께서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신 정권교체의 시간을 실패로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사퇴를 선언하고 조수진,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줄줄이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정미경 최고위원도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준석이 지명한 김용태 최고위원 외에 사실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는 아주 충성스러웠던 경찰이 윤석열 정부는 아주 만만한가 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이 장남 이동호 씨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30일 민주당이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안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는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동호 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 전형으로
50대 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씨의 모교인 고려대에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곧장 이 씨의 입학 전형은 특별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도 오류를 인정하고 당일에 장정문을 내고 의혹 제기를 철회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경찰 수사가 공교롭게도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이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시점에 진행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불만이 이번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곤 하지만 경찰이 여당 의원 수십 명을 상대로 일일이 개별 조사를 한다는 건 일종의 실력 행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과 통화한 뒤 트위터에 펠로시 의장과 대화할 수 있어 커다란 기쁨이었다고 소감을 밝힌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영문 공식 트위터에 펠로시 의장과 미 의회 대표단과 전화 통화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우리는 한미 글로벌 동맹 강화를 위한 굳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취임 후 첫여름 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했던 펠로시 의장을 직접 면담하지 않고 40분 동안 통화를 나눴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국 소리방송 진행자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타이완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나? 라는 질문에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항상 좋은 일이다. 한국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건 매우 우려된다. 실수였다고 생각한다. 중국을 달래려는 계획이었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을 모욕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냈다. 그런 가치는 동맹과 서방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른지 21세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대담 패널로 참석한 피츠패트릭 연구원도 동의하느냐고 묻자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리스 대사님의 모든 의견에 동의한다. 모욕적이었다. 중국을 달래려는 시도였다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중국에 한국을 괴롭혀도 된다는 인식만 줄 것이다. 한국을 압박할 수 있고 한국은 중국의 의지에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정말로 안타까운 인식을 심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한국 외교정책의 오랜 집착이다. 그러나 과장하진 않겠다. 한국은 자신들의 안보와 역할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한국은 결국 미국 편에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 한국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미중 사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는 한국 외교를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지포 가입 여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지포 회의 참석조차도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결국 윤석열 정부가 8일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 지포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한 가운데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 지포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휴가 복귀 출근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지포 가입 여부를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월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로 미국은 페미스, 한국, 대만은 파운드리, 일본은 소재, 장비에 각각 강점이 있는 4개국이 모여 반도체 공급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포는 우호국, 동맹국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협의체 목적이 대중국 견제인 만큼
사드 사태를 경험한 한국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중국과의 경제안보 문제에서 비등거리를 유지해온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우리 정부는 그동안 치포 가입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는데요. 반도체 특허권은 대부분 미국이 갖고 있기에 이건 미국의 요구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한마디로 고민하고 좌시고할 게 없는 문제인 겁니다. 한국 반도체가 나홀로 일어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사랑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